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서민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간만에 제가 차를 집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차를 가지고 왔는데 길을 오다가 길을 2번 정도 잘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잘못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정신과 환자의 강박. 노엘님 죄송합니다. 기다리기 힘들다고. 정신과 환자의 강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박이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못 움직이게 묶는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인제 왜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이런 적이 있었죠. 정신과 입원한 환자분이 인제 격리 및 강박을 인제 하다가 인제 그거 인제 장폐색으로 결국 장폐색 유사 장폐색으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인제 의사가 양재용 선생님이었고 정신과 의사. 그리고 인제 나중에 뭐 국감 증인도 채택됐네요 보니까. 어쨌든 이게 근데 저는 인제 몰랐는데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인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이 인제 방송 때문에 환자를 좀 소홀히 본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이분은 원래 외래만 보고 그 입원 담당이 뭐 과장 진료 과장이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의사가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인제 근데 격리 강박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한 의문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번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항의하시는 유족들이죠. 이 묶어 놓고 안정제만 먹인 병원, 뭐 치료 없이 방치한 병원 이렇게 인제 막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뭐 댓글도 이렇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겪는데도 이제 뭐 방치된 환자가 너무 안 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도 좀 젊으신 분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됐고요. 이분이 원래 약물 중독이었죠, 약물. 그래서 인제 그 의사가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 약물 펜타민이라는 거에 중독이다. 그래서 유족한테 사과하지만 "내가 방치한 건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시면 이분이 인제 펜타닐이 아니라 펜타민이구나, 펜타민. 식욕 억제제인 펜타민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다가 인제 이로 인한 중독 증세가 나타났어요. 너무 이걸 많이 식욕 억제제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인제 보호자 서명에 따라서 입원을 이제 요구해서 입원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인제 배변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막 대변을 흘리다가 안 되겠다 1시 반쯤에 격리 강박됐고 4 시에 인제 숨졌는데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다."라고 했고 왜 격리를 했냐 그래 왜 강박을 했고 격리를 했냐 그랬더니 자해 위험이 있었고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망 직전 간호사가 뭐 간호했다라고 하고 사망 사건의 본질은 펜터민 중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진이 뭐 방치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뭐 저는 뭐 아시다시피 기생충 전공이고 정신과를 모릅니다. 저는 여기서도 정신과 환자 이분의 진료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뭐 주제에 넘는 일이죠.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후에 나온 법안 발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양재용 선생님은 외래 진료만 하고 있고 그리고 3 명의 주치 전문의가 입원 환자 뭐 돌보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4 명이 있기 때문에 "방치한 건 절대 아니다."라고 인제 이게 그 당시 인제 강박을 그러니까 손과 발, 가슴을 이렇게 묶는 장면입니다, 환자 돌아가실 때. 그 경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묶었냐 그러니까 인제 "자타의 위협이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다. 뭐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 뭐 이 기사에 따르면 뭐 "강박의 경험은 환자에게 트라우마를 남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사람을 묶거나 가둘 때 난폭해질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인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기사 논조는 좀 "강박이 좀 지나친 게 아니냐. 이게 뭐 자타의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강박을 했냐." 이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했는데 음 의사의 말로는 간호사 머리를 잡아당기고 화를 내고 폭력성을 보인다. 뭐 이렇게 인제 얘기를 했고 대변을 흘리면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격리를 했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위험성이 있었고 낙상 위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이제 약 먹이는 장면이랍니다. 이런 식의 일이 있었고 어쨌든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의사 말은 격리 강박은
더 큰 위협을 막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단정 짓는 거는 좀 무분별한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박해 음 환자 상태를 좀 빨리 기민하게 알아채고 대처했어야 되는데 좀 잘못했다라고 하고 이런 건 잘못이지만 그냥 이거 격리 강박이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제 우리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인제 시각 장애인이신 이제 김혜지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환자를 정신병원 환자의 격리와 강박을 금지하는 법안을 인제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정신건강 증진 및 대한 법률 일부 법률 개정안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제 정신과 환자의 격리 강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정신병원 개혁연대가 인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의 특징은 뭐냐면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해서 격리시키거나 묶으면 처벌하는 조항이에요. 원래는 이제 정신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서 치료 또는 그러니까 이 격리 강박을 할 수가 있었어 원래는. 어 근데 여기서 인제 지금은 정신과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강박은 못 한다. 강박은 못 하고 격리만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묶는 것도 인제 묶는 게 안 되는 거야. 강박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인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건 아까 그 사건 자체는 충분히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불안감을 갖는 거지. 국회에서 잘 모르면서 발언을 하고 입법을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환자 보호자가 24 시간 붙어서 케어할 것도 아닌데 강박 없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인제 심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갖다 이렇게 정신과 환자에 대한 이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틀지 어떤 행동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10 명이 발의했었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이런 질문. "난동 부리고 누구를 해치면 책임은 누가 지냐?" 이거 법 발의한 의원님들이 지냐? 김혜지가 "여러 의료진 죽이겠네." 이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거 통과되면 정신과 병원 싹 사라지고 입원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위험한 정신병 환자들은 다 길거리에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인제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공포감을 좀 이렇게 불안감을 이제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정신과에서 정신병동에서 인제 강박 격리를 왜 하는가 인제 이걸 위해서 과거 기사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적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또 인제 병원 내 추락 사고로 인제 병원 내에서 추락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인제 외출 뒤 입소하는 과정에서 병원 앞 추락 사고를 당해서 많이 이제 어려웠던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추락했냐면 본인을 강박했던 직원과 승강이를 벌이다 넘어져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250 시간 그러니까 열흘 넘게 강박 묶여 있던 환자가 숨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야 진짜 강박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 조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그러니까 조울증 환자고 편의점에서 소란 피운다는 이유로 춘 병원에 입원했고 250 시간을 묶여 있다가 인제 사망했는데 심근경색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제 이렇게 됐었는데 어쨌든 이 정신과 환자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는 그러니까 편견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위암 같으면은 눈에 보여. 그리고 위암으로 고통받는다 그러면 다들 동정을 표하죠. "아 너 빨리 나아라. 얼마나 힘들겠니."라고 하는데 정신과 환자는 인제 이거는 날 보러 와야라는 영화인데 이 환자를 보면 사실 겉으로 보긴 멀쩡한데 행동이 이상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 받잖아요. 그리고 정신과에 대한 편견 때문에 나중에 인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좀 접근을 꺼리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눈에 보이는 그런 병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좀 공감받지 못하고 많이 보호자도 힘들어하고 이런 일이 인제 벌어지는 게 바로 정신과 환자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중세에서는 정신과 잔혹사가 있어요 잔혹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호가스가 그린 그림인데 과거에는 정신과 환자들을 이렇게 가둬 놓고
이거를 인제 귀족들이 이제 구경을 하는 거야. 이게 백작 부인인가가 인제 구경을 딱 하는 장면. 그러니까 일종의 그 동물원에 그 원숭이 보듯이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거 런던 정신병원 베들렘. 말이 병원이지 수용소고 방문객들이 관람하고 부자들이 인제 돈 모으고 이걸 관람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혐오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이제 정신과라는 게 또 생긴 지가 또 그렇게 또 많이 되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어쨌든 그전까지는 정신질환은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제거할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이거를 치료하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광인들을 뭐 수용하고 그러니까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그런 정도 이렇게 대우를 했던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인제 그 마귀가 들렸다고 인제 정신과 환자를 마귀 들린 사람으로 해 갖고 두개골을 인제 파내는 이런 시술을 막 하고 그리고 아이스픽으로 막 두개골을 절개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안정의자라고 이 환자가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이렇게 뭘 머리에 뭐 씌우고 뭐 눈과 귀를 막은 채 손발을 의자에 묶고는 강박을 한 거지 사실은.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제 그 전두엽 절제술이라고 사실 전두엽이 이제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그런 행동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 인제 제거를 하는 그런 무서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잭 니콜슨이 주연한 이거는 뻐꾸기 둥지에 날아간 새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화인데 이 사람이 인제 이 사람하고 이 친구랑 인제 이 사람은 인디안 추장인데 이 둘이서 굉장히 유쾌하게 정신병동 내에서도 잘 지내고 뭐 이제 이 둘이서 뭐지 뭐 여기를 나가자고 아마 모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중에 인제 이 잭 니콜슨이 이제 두개골 절제술을 받고 인제 그 무기력한 사람이 됐지. 그래서 나중에 인제 이 추장 혼자 인제 그 탈출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 뭐 우리 그 노벨상 역사상 좀 흑역사 중에 하나가 이 정신과 그러니까 저기 전두엽 제거술을 인제 뭐 처음 시술한 이 모니치 박사가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게 이게 흑역사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실제 이 시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뭐 환자가 이런 뭐 환자를 갖다 무기력하게 만드니까 당연히 공격성이 없어지고 얌전해지죠. 근데 이걸 갖고 노벨상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야만의 시대의 징표죠. 그래서 인제 나중에 이 무기력해진 그 사람이 이제 추장에 이렇게 껴안는 장면인데 그리고 이 프랜시스 파머도 이 전두엽 절제술을 뭐 받은 사람 중에 하나죠. 나중에 인제 그렇습니다. 전두엽 절제술로 인해서 뭐 지금 좀 무기력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이렇게 정신과 환자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많지 않을 당시에 1988년 8월 4일 날 벌어진 이 사건 아마 연배가 좀 저하고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9시 뉴스를 인제 그 당시 9시 뉴스는 뭐 MBC랑 KBS가 서로 뭐 한 60대 40 으로 그 지분을 나눠 갔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보던 시절인데 이 당시 강성구 앵커가 이 뉴스를 시작했고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을 때 인제 그 지하철 요금 인상 검토라는 그런 게 나올 때 여기 보시면 오른쪽 보이시죠? 한 사람이 다가오잖아요. 이거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제가 그런 기술이 없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 방송국의 경비가 지금처럼 그렇게 뭐 철저하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뭐 출입부터 이렇게 뭐 경비 그 카드 신분증 제시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들어올 수 있었고 이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죠. 갑자기 인제 "내 귀에 도청 장치가 그러니까 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이분이 많이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하게 인제 대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거 보시면 이제 나중에 인제 그 경비가 인제 와 갖고 쫓아내고 이러는데 "귓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누굽니다."라고 인제 얘기를 딱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곧 경비가 인제 뛰어들어서 이 사람을 인제 바닥에 인제 패대기를 치고요. 그래서 인제 쿵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 굉장히 놀랐죠. 많이 놀랐겠을 텐데 근데 그래도 그냥 친절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 사람을 바닥으로 패대기 쳐서 스태프인데 바닥에 패대기 치고 쿵쾅 소리로 인제 "패대기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라고 했고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이 그 침착하게
이 소란이 약간 이제 진압되자마자 그 뉴스 도중에 "웬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만." 또 여기까지 하니까 저 쓰러져 있던 그 청년이 도청장치라고 인제 부르는 그 장면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 이 요금 인상 검토하는 이 뉴스 그러니까 뉴스에 여러 꼭지가 있잖아요. 이 지하철 요금 인상 이거를 누가 진행한 줄 아세요? 요거에 대해서 원래는 인제 손석희 기자 나오죠. 이 손석희가 이거를 이 역사적인 이런 그러니까 이 좀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장면일 때 손석희 기자가 이걸 인제 취재를 했고 여기서 나중에 인제 뭐 이 사람도 침착하게 자기 역할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뉴스에도 되게 보도가 되고 그 당시 뭐 인제 다음날 뭐 이거에 관련해서 다들 "야 어제 뉴스 봤냐? 와 너무 놀랐어." 이런 얘기를 다 많이 했고요.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랬냐면은 정말 이 사람은 계속 그 귀 속에 그 당시는 참고로 모자이크 그런 개념이 없어 가지고 얼굴이 그냥 다 나오고 이름도 다 나오더라고. 지금 같으면 모 씨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인권 개념이 좀 떨어졌을 때인데 그래서 이분이 귓속에 도청장치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도청장치를 귀 안에 넣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좀 안타깝게 24 살이고 64 년생인데 이분이 왜 그랬냐면 1년 전에 그 선방공으로 일하던 도중에 동료와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귀에 맞아서 고막이 파열됐대요. 근데 그 뒤에도 이명 증상이 계속되니까 이제 의사가 도청 장치를 심어 놓았다는 이런 망상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조현병 그러니까 공에 맞아서 이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환청이나 뭐 이런 거 '누가 날 조종한다.' 이런 게 사실 조현병의 아주 인제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감시 공포증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뭐 MBC에서 하는 프로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주부가요 열창이라는 노래 그 프로가 있었는데 갑자기 마이크 잡고 막 노래 부르고 그리고 뭐 토요일 즐거워 이게 인제 이덕화 씨가 "부탁해요." 이건가? 여기 무대에 올라가서 또 소리 지르고 하고 그리고 인제 이렇게 2번 하고 세 번째로 인제 8월 4일 날 거사를 일으켰고 89 년에도 MBC 여론광장 생방송에서 아나운서 마이크를 뺏으려다 뭐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서울대 그 89 년에 대학가 시위하잖아, 시위. 근데 거기에 끼어들어서 스트리핑을 하면서 도청 장치가 있다고 주장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91 년에는 연대 도서관 앞에서도 "도청 장치가 있다." 이러면 시위를 벌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정도의 복지가 시행되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분이 어쨌든 가족 동의를 받아서 어떤 데 좀 시설에 좀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좀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안타까운 일이 그냥 있었습니다. 에 서만 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게 왔는데도 이렇게 따뜻히 맞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 내기의 도청장치라는 이런 그룹이 나중에 인제 나왔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젊은 분들이고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도 이렇게 이런 거를 또 인제 이런 그룹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인제 그러니까 정신과 환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좀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인제 멀쩡한 사람도 얼마든지 인제 나쁜 행동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세상은 인제 특히 인제 정신과 환자들의 경우에만 더 인제 '이 사람들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격리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인제 옛날부터 좀 자료를 인터넷에 허용하는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정신병원에서 수용자가 난동을 부려서 4 명이 사망하고 6 명이 중상을 입은 되게 큰 사건이 있었네요. 뭐냐면 그 노인 시설에서 47살 천모 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숨진 분들이 100 살, 74 살, 50 살, 58살 등등이고 뭐 정신 지체 병력이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인제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사건인데 광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실 안에 있던 전깃줄로 목을 매서 그러니까 그 당시는 병실 안에 이렇게 묶을 수 지금은 제가 알기에 정신병원에는 창문도 아마 없을걸요, 이게 뛰어내리지 못하게. 이 당시는 좀 그런 때가 아니어서 전깃줄로 목을 매서 인제 그 선택을 하고 했는데 이러실 때 환자 가족이 관리 책임을 물어서 병원을 이제 고소를 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인제 그 우울증 환자 투신 사망
그러니까 이거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인제 그 극단 선택을 기도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인제 창문을 열고 결국 창문을 열고 투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인제 나중에 창문이 없어지게 이상하다. 90 년대에도 분명히 제 정신과 돌 때도 창문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유족들이 병원을 원망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뭐 이런 뭐 수면제 같은 것도 치우고 창문도 없애고 이런 것도 해야겠지만, 뭐 강박을 하는 것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도 있고. 이 사람은 평소 격리실에서 치료받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였고, 나중에 인제 보호실 손잡이에 목을 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속옷을 찢어서 만든 끈 이걸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대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도 역시 화장실에서 전깃줄로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뭐 30 분간 러닝머신 전깃줄을 뽑으려고 했고, 병실 들어가서도 뭐 이 병실 들어가서 결국 인제 전깃줄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 저는 인제 제가 뭐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인제 뭐 저는 저는 뭐 "격리와 강박 같은 거를 풀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제가 정신병동에 이렇게 실습을 본 적이 좀 있었어요. 그 뭐 유일하게 돌았는데, 그때 거기에 탁구장이 있었거든요, 탁구장. 근데 이제 되게 그 조울증이고 막 덩치가 되게 큰 사람이랑 제가 탁구를 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스매시를 딱 쳤는데 저도 모르게 반사신경으로 제가 막은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탁구채 던지면서 막 화를 막 내는데, 그때 사실 좀 무서웠죠. '아 괜히 막았네.' 생각이 좀 들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인제 막 환청이 들려. 그래 갖고 계속 인제 혼잣말로 갑자기 인제 혼잣말로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덩치도 그 사람도 크고 무서워서 막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럴 때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일이 하여튼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뭐 대구에서 그 화장실에서 인제 목을 맨 적이 있고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인제 이거는 그 딸이 부모를 찔러서 아버지가 인제 사망하고 어머니가 중태에 빠진, 그러니까 수차례 흉기에 찔린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태원에 부모와 살고 있는데 인제 이 사람이 나가려 그러니까 부모가 못 나가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흉기를 휘두른 적이 있어요. 그래 갖고 인제 그러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그러니까 어 이 씨가 누구지? 이 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이제 알게 된 남성과 결혼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해 왔고, 그리고 외출을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정신이 멀쩡한 사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많이 저지르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언제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공포감을 느끼죠. 예측이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환자끼리 폭행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중인 사람이 이제 동료 환자의 가슴을 때려서 머리에 바닥을 부딪 머리 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숨졌다.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담배 내기 폭발을 이제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폭행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신병원 이송하려던 30 대가 난동 중 사망했다. 조현병으로 이제 병원에 가던 사람이었고, 부모 동의하에 이송하던 중 이제 쓰러져서, 그리고 "왜 그랬냐?" 했더니 이거는 이제 난동을 부리는 도중에 아마 음식물이 이제 넘어와서 기도를 막은 것 같아. 그래서 기도 질식사 같아요. 이런 일이 생겼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는 로스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병원에 소송 걸면 병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사망한 사람의 유족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기도 질식으로 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다 물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책임을 묻는다면은 당연히 이 환자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도 뭐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인제 강박으로 인해서 사망한 건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다고 강박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극심한 다이어트로 이제 사망한 경우인데, 원래 오른쪽에 뭐 다 그냥 멀쩡한 아가씨였는데 나중에 이제 죽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도 벌이고 이런 일도 오고,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있다가 외박 나와서 옥상 기계실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에 하늘색 목도리로 목을 매서 숨져 있었다. 이런 거. 사실 이런 경우에도 뭐 지금 같으면은 "외출을 왜 시켰냐? 왜 관리를 안 했냐?"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것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치매 환자가 이것도 역시 극단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코올성 치매고 "먼저 갈 테니 그리 아시고." 뭐 이렇게 인제 유서까지 썼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있던 병원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주에서도 목을 매서 숨져 있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침대포로 병원 탈출하려던 사람이 추락사를 한 적도 있었어요. 양산시에서 3층 건물에 떨어졌 근데 이런 일도 있었고 이것도 당연히 뭐 병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러니까 그 당시 또 판결은 뭐 어쩔 줄 모르겠지만 요새 판결 같으면은 다 이것도 무조건 병원이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런 판결도 있었어요. 법원에서 병원 책임 없다고 한 판결도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어 아버지가 얘를 인제 CC를 입원시키려 그랬는데 병실이 부족해서 인제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막 했는데 그 인제 이송하기 직전에 뭐 수갑찬 상태. 흥분하고 고함을 지르고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뭐 어쨌든 이 와중 그러다가 이제 잠깐 혼자 놔두고 뭐 인제 뭐 서류 처리하는 동안에 저기 형광등을 뽑아서 깨뜨리고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뽑아서 깨뜨리고 파편으로 자해를 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사망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걸 보시면 2010년 판결인데 이제 이때부터 인제 서서히 판결이 좀 인제 좀 병원의 책임을 많이 강조하는 판결이 나와요. 그래서 퇴원을 앞두고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자 병원을 상대로 이제 2억 7천만 원 배상하라라고 했는데 6,800만 원이 인정이 됐던 이런 판결. 그러니까 그 "입원 치료받던 환자가 뛰어내려 숨졌다. 당연히 병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이고 2 심에서는 "야 이게 어떻게 죽을 줄 아냐." 그러면서 해소했는데 대법원은 책임을 지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판결 또 다른 판결인데 입원하던 중에 높이 4 미터 다리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 근데 이게 뭐 인제 그냥 입원하는 도중에 입원 과정이 평화롭게 된 게 아니라 뭐 환자분이 좀 많이 인제 저항을 많이 했겠죠. 그 과정에서 다리 아래로 추락해서 인제 사망을 했는데 재판부가 뭐라 했냐면은 환자의 돌발 사항을 예견해서 행동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인정된다고 2억 5 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현 님이 기생충 때문에 정신병 오는 경우도 있나요? 근데 뇌를 침범하는 인제 그런 기생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인제 좀 특히 인제 톡소포자충이라는 그런 기생충은 좀 사람의 성향을 좀 변화시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안 그래도 그거와 뭐 정신 조현병의 관계가 뭐 많이 연구되고 뭐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논문도 있는데 아직까지 교과서에 실릴 만한 그런 원인으로 인제 등급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영구리 님이 갑자기 미리엘 님이다. 안녕하세요 미리엘 님. 네 미리엘 님. "자기들 집에서 놔두면 되겠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구리 님은 청소년 이제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이라 그랬죠. 그러면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빌 브라이슨이 쓴 책은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최고의 책입니다. 제가 한 1000 권쯤 읽었나 뭐 2000권 읽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책이 거의 모든 것의 역사는 정말 최고의 책이고 그런 책은 정말 1 0원 받아도 아깝지 않은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음 이건 이제 직원 폭행에 정신 환자가 사망했는데 이건 인제 뭐 잠을 자지 않고 말썽 부린다는 이유로 직원이 인제 뭐 때려서 결국 인제 뇌출혈로 인제 사망을 인제 했고 이분이 인제 당연히 구속이 됐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또 인제 환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추락사한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머리 박기, 가혹행위, 뺨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인제 나중에 창문으로 탈출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인제 벌어지고요. 정신분열 노숙자, 다른 노숙자 때려 죽여라고 했고 이건 인제 병원 입원한 건 아니고요. 롯데마트 앞에 복도에서 청량리 롯데백화점 앞에서
다른 노숙자를 때려서 이제 사망한 그런 경우고 이 사람이 편집성 정신분열이래요. 그러니까 편집성 그러면은 이제 뭔가 항상 의심하는 남을 의심하고 남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편집성 정신분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차례 입원 퇴원을 했는데 결국 인제 다른 사람을 한번 때리긴 때려서 입원한 적도 있지만 어쨌든 결국 인제 사건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거는 "국정원이 감시한다."라고 인제 이렇게 이런 망상에 빠져서 제가 사는 천안에서 벌어진 일이고 정신 병 환자가 이웃을 살해한 그런 경우인데 예 박 씨 일가족 3 명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고 어쨌든 "국정원이 나를 감시한다. 누군가에게 유혹을 받고 있다." 이런 증상을 이제 보이고 있다. 이 여신강림님 여신강림이라는 그 웹툰 아니겠습니까? 야옹이 작가님. 훌륭한 웹툰이죠. 근데 정신병원 입원이 가족들이 하게 하나요? 지금은 아마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가족들로부터 유리돼서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보호자 근데 뭐 제가 궁금한 이야기 Y에 이런 조현병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동의 없으면 아마 못 해. 그 법이 바뀌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지자체장이 막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 못 하게 된 그러니까 정신병의 문제가 그거죠. 맞아. 여신 강림님 말씀처럼 병식이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다른 뭐 육체적인 병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프다. 그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병식이 있는데 정신과 환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입원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80대 치매 노인이 뭐 이게 치매하고 정신병은 좀 다른 건데 치매에 걸린 사람 보면은 좀 '내 걸 훔치지 않았냐.' 그 의심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뭐 그러니까 자꾸 돌아다녀 성가시다는 이유로 같은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A씨를 결박근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근데 이게 인제 치매라고 해서 결국 이제 무죄가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신병을 앓던 엄마가 아들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머니가 인제 여자친구랑 아들이 같이 온다고 미리 인제 그걸 알고 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인제 경찰이 도착하지 않아서 독촉 전화를 했는데 어 나중에 결국 여자친구가 그냥 결국 사망을 했던 그런 사건. 이것도 지금 같으면은 경찰이 아주 맹비난 뭐 그때도 경찰의 비난을 받았긴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아들 여자친구를 왜 그랬을까? 칼을 들고 기다리다가 찔러서 이제 숨지게 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이 사건은 좀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2015 년에 PC방 살인 사건이라고 묻지마 칼부림을 이제 했고 이제 수원 시민이 나와 가족을 해친다는 그런 환청이 들려서 범행을 했다라고 했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인제 조현병을 앓던 남성이 인제 자신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인제 엄마랑 같이 인제 병원 정신과에서 신분증 제시와 거주지 확인을 요청받자 '나는 여기 갇히겠구나.' 생각에 도주했고 아내가 있는 집에 이제 가서 이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제 사건들을 보면은 여러분 좀 어느 정도의 강박과 격리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사가 좀 의사의 진단하에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그런 사건이 인제 뭐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인제 좀 너무 찾다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인제 뭐 찾다 말았는데 조현병 앓다가 인제 아버지 살해한 40대 남 징역 7 년 치료 감호 확정인데 이 불안한 거 이거 아닙니까? 7년 후에 이분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또 어떡할까? 돌봐줄 아버지도 안 계신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이것도 되게 유명한 사건이고 인제 소위 여혐 논란의 근원이 됐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서 4 차례나 정신병 이제 치료를 받던 남자가 강남역 화장실에서 어떤 여성을 이제 살해한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인제 이게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에서 기다리다가 일단 아무나 오는 사람을 인제 오는 여성을 인제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남자 3 명을 그냥 보내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인제 죽였던 그런 경우인데 이게 인제 그래서 논란이 막 됐어요. 그래서 인제 일부에서는 이게 여성 혐오 범죄라고 했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조현병 환자의 범죄다." 이렇게 인제 그러니까 이거 갖고 막 둘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경찰청장은 이제 정신병 따른 묻지마 범죄라고 했고 그리고 뭐 범행 당시에 조현병에 의한 망상이 심화된 상태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를 무시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여자를 죽인 거니까 이거는 이제 "정신병 따른 묻지마 범죄다."라고 했는데 인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게 스티커를 되게 많이 기억나지? 스티커. "여자라서 죽었다."라고 막 하면서 남녀 대립이 되게 극한에 달했던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나중에 인제 이거 판결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판결은 이게 조현병 상태를 고려했는데도 징역 30 년이 나왔고 2 심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법원에서 결국 30 년이 확정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화제가 되긴 했었는데 그 이건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역시 당연히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범죄자들 보면은 뭐 범죄자들 중에서도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뭐 원한 관계나 뭐 돈 이런 뭐든지 정말 뭐 우리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잖아. 이유가 있는데 조현병 환자의 그 살인 사건은 좀 이렇게 정말 불특정 다수가 더 이유 없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수락산에서 그냥 산에 올라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살해하고 2 명을 죽이려 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인제 자수를 하고 뭐 CCTV 뭐 보니까 정말 이것도 정말 '거기 지나간 사람이 무슨 죄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이거는 좀 이것도 정말 핫한 화제가 됐잖아요. 이거는 그 8 살짜리 여아를 살해하고 이제 그리고 더구나 시신을 훼손해서 막 이건 좀 말하기도 싫은 그런 사건 있잖아요. 이게 2 명이서 막 그랬을걸? 2 명이서 그러지 않았나? 뭐 인천에 사는 한 명이 "야 너 뭐 그렇게 해서" 뭐 말 안 할래 그냥. 어쨌든 정말 너무 무서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인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제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이게 지금 밖에 정신병원 안이나 또는 우리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게 그러니까 정신병원 바깥에서 사는 환자들이 이런 범죄를 많이 저지른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위험한 사람은 누굴까? 당연히 정신병 의사와 간호사지. 이분들은 94% 가 환자한테 폭행을 경험했고 그리고 인력이 부족할수록 폭력의 노출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인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강박이나 격리를 허용하지 않으면 뭐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 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건 꼭 얘기해야 되는 게 임세용 교수 혹시 아시나요? 임세용 교수. 이분이 강북 삼성병원의 뭐 정신과 교수였는데 이분이 인제 그 진료가 다 끝난 시간이 5시 반에 인제 예전에 인제 진료 받다가 이제 안 나타나 갖고 1년 가까이 치료를 안 받 못 받았던 그런 이제 환자가 이제 조현병 환자가 인제 와요. 와서 갑자기 칼을 꺼내. 그래서 인제 그러니까 그래서 임세용 교수가 그 뒤에 있는 통로로 인제 도망을 갔는데 저는 여기서 진짜 이게 감동적인 게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근데 그 여기 인제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다시 인제 이 사람을 꼬셔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이 그 대피하지 못한 간호사한테 접근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니까 돌아가서 아마 소리를 질렀나 그래 갖고 이 범인이 다시 인제 간호사를 놔두고 이 선생님을 쫓아가요. 이 선생이 달리기를 쪼끔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다가 넘어졌어. 그래 갖고 결국 사망하게 되는 이 무서운 사건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인제 나중에 인제 이것 때문에 의사자 좀 뭐 해 달라 그랬는데 이제 국가에서 거부해서 결국 안 됐는데 어쨌든 이 사건을 보면은 정말 정신과 환자 정말 무섭지 않 정신과 의사도 참 무섭겠다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김혜지 의원 정신병원에서 환자 격리 강박 금지해야 이런 법안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영구리 선생님 영구리 님
요새 미성년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불안, 우울이 기본이라고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 현상인가 한국에만 국한된 한국이 좀 경쟁이 다른 나라보다 빡세지 않나요? 특히 뭐 어릴 때부터 입시 경쟁 이런 것도 있고 해 갖고 우리나라가 좀 더 빡센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좀 나중에 정신과 선생님 하실 때 그때 물어보시면 그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대답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가 있더라도 신체적으로 억압하는 강박을 할 수 없고 격리만 가능하도록 했다. 와 그러면 여기 병원에서 이런 그러니까 앞으로 정신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근무를 할 수 있을까? 전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그런데 격리시키거나 묶는 이거를 모두 삭제해 버렸어 이거를. 그래서 지금 뭐 장애인 단체가 정신장애인 단체가 뭐 이건 인제 근본적인 재발 방지 그러니까 그 강박으로 인해 사망하는 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 정신장애인 연합회가 인제 시위하는 장면인데 제가 근데 좀 많은 사례를 또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 저는 이게 좀 의심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인제 전문가들의 말을 잠깐 들어볼게요. 그래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안영미 이사장님. 어 뭐 그 격리가 뭐 정신 약물을 통해서 진정을 시키거나 그리고 인제 격리를 통해서 주변 자극을 차단하거나 그리고 뭐 환자와 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인 강박 등은 치료적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치료 과정이다. 뭐 250 시간을 계속 묶어 놓는 건 뭐 그건 쪼끔 그럴 수 있어도 어쨌든 간에 이런 격리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특히 이제 펜타민 그 사람도 펜타민이었는데 중독성 질환은 자발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자발적인 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이런 게 인제 그 격리나 강박도 이런 거의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정석 법제이사는 인제 그 정신과 환자의 뭐 범죄가 발생하면 사 환 인제 국민들이 이러잖아요. 뭐 "격리해라. 당장 격리하고 묶어 놔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강박 도중에 인제 환자가 뭐 안 좋은 선택을 한다 그러면 "야 강박 위험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이거를 맞춰야 될까요? 근데 정말 많은 환자들이 이게 집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사실 집에서 얌전히 있으면 가족들 그냥 돌볼 수 있잖아요, 약만 주면서. 근데 가족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보내는 거라고요. 폭력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나 치료진 보호를 위해서 격리나 강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이걸 금지해 갖고 이제 사고가 일어나면 과연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이걸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 쪼끔 더 신중하고 인제 토론 같은 걸 좀 하면 좋겠는데 이 인권을 또 워낙 중시하는 시대다 보니까 김혜지 의원의 법안이 진짜 뭐 통과돼서 본회의 통과돼서 이게 효력을 발휘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점점 좀 세상이 좀 무서워진다. 오늘 인제 결론을 이렇게 내고요. 여러분 저도 뮤리엘 님 말씀이 좀 저도 동의하고요. 인대번 님 감사드리고 네 어쨌든 좀 뭐 정신병 환자의 인권도 중요하고 그리고 인제 그분들이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치 영 의료진의 그런 안전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 결론 내리면서 저 이상 마치고요. 오늘 하여튼 늦게 와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